자, 오늘은 행위 중시의 윤리 규범과 법적 요구사항,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주제들에서 다뤄볼 겁니다. 제가 올려야지 잘 보이죠? 무엇을 하지 말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수업 시간은 무엇을 하지 말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죠. 윤리적 기준이 사회 문명의 발달, 그리고 지역 문화적인 차이로 점차 모호해졌다. 지난 시간에 사실 했어야 될 윤리적 상대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교류가 적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설사 미국에서도 이탈리안들 모여 사는데 모여 살고, 차이나타운에도 모여 살고 해서 다른 기준으로 생활해도 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막 다 섞여 살잖아요. 뭐 10시 넘어서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안 되는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뭐 파티를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섞여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원주의, 윤리적 회의주의가 팽배해지고 이 최소한의 공통된 상식에 호소하는 것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얻기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거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흑인, 백인, 아시안이 모여 살아도 혹은 남자, 여자가 모여 살아도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이다.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법률과 규정입니다. 특히 이런 법률과 규정은 계약관계, 이제 앞으로의 환자 의사와의 관계는 계약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좋게 말하면 서로 계약을 통해서 윈윈해가는 관계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주로 다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현대 의료 환경에서 어떻게 이 환자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윤리적인 기준을 세울 것인가. 이런 계약 관계에서만큼은 말 그대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범, 법률과 규정이 그 빛을 발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서 윈윈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면 되니까요. 이것은 서로 다른 윤리적 기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교집합. 합집합이 아니라 이탈리안, 아시안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 그래도 겹쳐져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법률로서 규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 할 law and regulation. 그리고 이 부분들이 캘리포니아 보드 이기잼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요. 오늘 공부함으로써 좀 잘 이해하시고 시험도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아이를 때리다가 팔이 아팠다. 정말 아이한테도 상처가 남아있다. 그러면 리걸 에이전시라고 돼 있잖아요. 관련된 기관, 학교, 아동보호국, 심지어는 경찰서, 이런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범위가 좀 되게 넓은데 약자는 무조건 해당하니까요. 노인, 여성, 어린이가 주로 대상이 되겠지만 청년일 수도 있고 학대의 흔적이 발견된다 하면 특히 얘기하다가 나왔다 이런 것도 신고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굉장히 부유층의 학부모인데 학교에서 신고당했어요.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엄마도 백인이고 변호사인데 학교 선생님이 애가 엄마가 밥을 안 줬다고 그래서 못 먹고 왔다고 얘 한마디 해서 신고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커요. 여기 보시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 1000불과 6개월 징역 그리고 면허증 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잘 이해 가세요? 벌금 1000불과 6개월 징역이란 말이 그 문제 예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말은 되게 한국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입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 1000불과 6개월 징역 혹은 둘 다.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5번도 되겠죠. 이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500불이냐, 면허증 정지만 있느냐, 아니면 또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 면허증 정지도 되고. 이거를 소홀히 했는데 어떻게 밝혀졌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에 관한 부분. 보여요? 글씨? 뒤에서도? 더 키울까요? 동의서에 관한 문제가 나는데 중요한 게 동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고 제가 첨부 파일로 동의서를 많이 묶었잖아요. 이제 거기 보면 치료 동의서들을 제가 묶었는데 치료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이 치료법, 어떤 치료를 행하느냐, 부항을 행하느냐, 뭐 도침을 행하느냐, 약침을 행하느냐, 그 다음에 그 치료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환자가 결혼을 앞두고 살을 빼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항을 했는데 자국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오프숄더를 입어야 되는데 부항 자국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까지는 없어질 것 같은데 이제 환자는 막 되게 패닉된 거죠. 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결혼식을 쓰냐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이런 경우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어떤 그 컨시퀀스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치료법 그리고 이 치료의 위험성. 그래서 드라이 니들링이나 침 맞을 때 기흉에 관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트리거 포인트 니들링을 많이 하니까 하루에서 이틀 동안 몸살 난 것처럼 아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면 잊어먹거든요, 자꾸. 그래서 리셉션에서 그냥 루틴하게 모든 환자를 주게 해야 됩니다, 이 동의서를. 그러니까 프로시저 안에 루틴하게 넣어버려야 돼요. 치료 동의서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모든 동의서를 받을 때 뭐 상식적이잖아요. 서명과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다. 환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서명과 날짜. 그럼 치료 동의서는 서명과 날짜 플러스 치료법, 치료 위험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느냐? 법정 동의서를 받을 때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뭐하건 다음 중 잘못된 예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 동의서의 경우엔 치료법이 꼭 들어가야 돼요. 무슨 치료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의무기록 방출 동의서. 이거는 의무기록을 릴리즈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환자나 법정 대리인의 서명과 날짜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필수 사항입니다. 뭐 여기 들어갔다고 잘못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의무기록 방출 동의서는 요거 두 개, 치료 동의서는 치료법과 치료의 위험성이 추가됩니다. 예외, 환자나 법정 대리인의 서명과 날짜 없이 동의서 의무기록을 방출할 수 있는 경우가 유일한 게 법원의 영장에 제시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납니다. 경찰이 와서 제시하는데 의무기록을 주어도 되느냐? 그럼 정답은 이 영장을 가져온 경찰에게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여기 잘못 쓴 건데 구도가 아니라 구두. 오랄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정 증거가 되기 어려움. 거기 이렇게 나와요. Can be oral or written. 그러니까 oral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다 증명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어려운 거죠. Written is much more provable. 이제 한국은 사실 의사한테 되게 편하게 돼 있거든요. 의료 과실 같은 게 생겼을 때. 미국은 또 정반대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거기서 기억나요? 양준일이 자기 침 맞았다고. 침을 맞은 이유가 미국에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침을 맞았대요. 무릎이 너무 아픈데 짐을 나르고 막 노가다를 하니까. 근데 이제 병원 가려면 보험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돈이 깨지니까 침을 맞은 거죠. 그 한약이라는 것이 어떤 의료의 공백을 채워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맨날 막 부자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양준일이 침을 맞으러 다녀서 무릎이 좋아졌대요. 근데 멕시칸한테 침을 맞았대요. 지금 멕시칸은 우리한테 침 맞는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침 맞으러 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가 이 환자가 이거 MRI부터 찍어야 되는 상황이지 침 맞았다가는 나한테 침 맞느라고 2, 3개월을 그냥 보냈더니 여기 관절염이 심해져서 자기가 인공관절을 시술하게 되었다 라고 나한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또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제가 말했듯이 항상 이 에티컬한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 맞으면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나한테 문제를 삼을 게 두려워서 또 침을 안 놔줄 수도 없고, 또 상황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MRI 찍어보는 게 베스트의 옵션이지만 그 사람의 상황이 안 된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내가 선한 의지로 결정을 했다라는 게 많은 함정이 있는 게 내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질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 질병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질병의 자연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한론은 온 책 자체가 질병의 자연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질병의 약수가 어떻게 변하고 질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근데 예후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이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예후에 대해서 모르면 환자한테 정확한 가이드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질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십자인대가 끊어졌는지 혹은 반월판이 찢어졌는지 찢어졌다면 얼마나 찢어졌는지 이게 가만 내비두면 악화될 상황인지 가만 내비두면 호전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지를 1차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치료를 안 받았을 때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받았을 때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또 장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놓으셔야만 선생님들을 보호하면서도 또 선을 베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선한 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죠.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법적인 동의서를 잘 받아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동시에 에티컬하면서도 법규도 지키고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게 윈윈하는 게 되겠죠. 근데 법을 몰라도 문제가 되고 의료적인 지식이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의무 기록의 보관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그 양준일 씨가 침 맞아서 무릎 이렇게 치료했다고 하는데 성인은 7년, 7년은 의무 기록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 차트가 됐건 종이 차트가 됐건 이게 진짜 골치 아파. 엄청난 양이에요. 차트가 모이면. 방 하나씩은 차지하고 있어야 돼. 미성년자의 경우 18세 플러스 1년 동안 보관합니다. 18세 플러스. 그러니까 3살 때 저 같은 경우 어린애들이 많잖아요. 3살 때 온해 진료 기록은 19살 때까지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7년이 훨씬 넘는 거죠. 막 2살 때 온 애들 한참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미성년자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는 거예요. 7년은 무조건이다. 그럼 13살 때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를 받았으면 19살 때 폐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13살이면 7년을 더해서 20년은 20살은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7년은 무조건 깔고 가는 거고 거기다가 18세 플러스 1년이 추가된 에디셔널한 규약인 거죠. 제가 여기 예를 써놨죠. 4살에 진료했으면 19살까지, 17살에 진료했다면 18 플러스 1, 2년. 그런데 7살, 7년 조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4살까지는 놔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사의 진료 범위, 이것도 시험에 잘 나는 거죠. 뭐 전침이나 부항 이런 거 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자석,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에이지안 마사지라고 돼 있으니까 막 내가 뭐 카이로프랙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경혈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환자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경혈을 마사지하는 거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하이 벨로시티는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교정을 한다든지 빠른 속도로 뭐 어디 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안 되고요. 천천히 반복되는 동작을 하는 건 또 됩니다. 아큐프레셔, 경혈을 누르는 것, 그 다음에 호흡요법, 명상하고 이런 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냉온치료, 영양, 한약 이런 거에 대한 교육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광물성 약제도 취급이 가능합니다. 금지된 약물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서플리먼트도 금지된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의원 내에 비치하시고 여러분들이 서플리먼트를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파는 한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침 외에도 레버뉴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꽤 되죠. 이거는 완전히 그 원장 따라 달라요. 제가 한국에서 그 비만 협회할 때도 어떤 원장님들은 이런 서플리먼트 갖고만 저기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수익을 올려요. 근데 갖다 놓고 환자들이 사가겠지 하는 원장님들은 다 좀 이따 그거 빼요. 이거를 간호사가 팔겠지 아니면 있으니까 사가겠지라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약이나 이런 걸 팔듯이 다 설명해주고 환자한테 권하고 해야지만 조금씩 나가고 그게 이제 소문을 타고 샀던 사람들 계속 찾고 해서 수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은 더 그러겠죠. 그냥 사갈 리가 없죠. 포장도 좀 조악하잖아요. 예, 그런 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팔면 좀 떳떳하지가 않아요. 조악하다. 예. 잘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에큐펑처 보드의 멤버. 그러니까 이거는 캘리포니아 에큐펑처 보드의 멤버는 7명입니다. 7명이고 거기는 일반인이 꼭 들어갑니다. 일반인이 4명, 경력이 5년 이상의 친구가 3명. 이런 게 또 시험에 나와요.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경력 4년 이상의 친구사 3명 이렇게 하면 틀린 보기로 골라야 돼요. 뭐 일반인 2명, 친구사 4명 이래도 안 되고 뭐 정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임기가 4년. 그다음에 임명은 주지사가 친구사 3명, 일반인 2명을 임명하고 상원이 그러니까 주 상원이 일반인 2명을 또 임명한다. 그다음에 친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일반 친구사들이 투표하여 선출한다. 그럴싸하잖아요. 이거 고르시면 안 되고요. 정부에서 임명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공부 안 하고 가면 꼭 이런 거 고를 것 같죠. 주정부와 친구단체에서 선출한다. 이것도 그럴듯하지만 정부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주지사와 상원에서. 주지사가 친구사 3명, 일반인 2명. 요건 것도 날 수 있겠죠. 주지사가 친구사 2명, 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틀리게 하자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사실 제가 CA 시험 보면 친구 문제 진짜 어렵고요. 의료윤리 문제는 진짜 쉽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고 가시면 다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식선에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 갱신에 관해서 2년에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교육 강사도 보수교육을 인정해 주는데 자기가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1시간인가? 되게 조금밖에 인정 안 해줘가지고 저도 딴 거 다 들어야 돼요. 미완료 시 다음 시간에 더해진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라서 제가 넣은 건데요. 이 규정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완료됐을 때 원칙적으로는 갱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드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갱신을 시켜주는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질란 건 다음 2년 사이에 채워야 된다는 거죠. 6시간이 모질라면 다음 2년 동안에 56시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게 법률에 아예 있고요. 러에 있고요. 또 좀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면허를 여기 홍태학 선생님이나 안민식 선생님 같은 경우 안민식 선생님 안 왔네. 이번에 면허를 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갱신을 언제 하냐 하면 생일의 마지막 날이 갱신일이에요. 그것도 시험에 근데 여기 제가 안 썼네. 중요한 건데. 생일의 마지막 날이 면허 갱신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7월 4일이 생일이니까 7월 31일이 면허 갱신일입니다. 거기까지 내 면허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새 면허가 가야 되죠. 생일로 이걸 기준을 삼기 때문에 내가 면허를 딴 날짜랑 생일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안 된다고요. 다음번 갱신하기까지 2년이 안 돼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남은 날짜가 여기 보면 13개월에서 16개월이 남았으면 35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뭐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서 다 계산 그때 가면 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시험 문제 또 나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활성 면허 상태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진료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인액티브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2년 이상 내가 인액티브 시켜놨으면 그냥 50시간을 다 통째로 받아야만 그 면허를 새로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놓은 게 2년 미만이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25시간. 반만 받으면 됩니다. 2년 미만으로 놓으면 그래도 내가 한의사로서 좀 소양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2년 놀았으면 너 하나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니까 제가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면허증 관련해서 이것도 시험에 납니다. 30일 이내에 뭐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하면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허는 일단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세틀라이트 오피스를 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LA 하면서 오렌지 카운티도 하나 하면 그냥 칼라 복사하다든지, 저 같으면 옛날에 미국 가서 흑백으로 복사해서 놔뒀거든요. 오렌지 카운티. 그거 다 뭐냐면 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포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되는 겁니다. 복사해서 하면. 그래서 이거는 돈을 얼마 내요. 10불인지 얼마 내면 그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드에다가 사본을 신청하면 또 하나를 비치할 수 있도록 주니까요. 그거를 비치해야 됩니다. 저도 모르고 그랬었어요. 우리 부원장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소 변경은 30일 이내 똑같은 얘기고요. 면허 취소 해지 후 최소 3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술집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술집에서 싸워가지고 뭐 취소가 됐다, 막 중범죄를 해가지고, 그러면 3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꼭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라는 말이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되게 이게 좀 컨퓨징해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베이션과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라는 말이 명확하게 이렇게 쓰이는 게 아주 100%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저 원본을 좀 계속 가져왔어요. 이 피티션 할 수 있다. 내가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디피케이션이나 이걸 리보크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At least 3 years 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라이센스가 surrender 되거나 revoke 되거나 취소되거나 내가 이거 포기했을 경우에 3년이 지나야만 reinstatement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깨끗하죠. 두 번째, at least 2 years가 지나야지만 early termination of probation, 이 프로베이션을 일찍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 3년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집행유예란 개념이 한국에서처럼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이 프로베이션은 면허에 관한 프로베이션입니다. 한국에서처럼 내가 이 앞에 거 보면 내가 막 누구를 때리거나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을 했기 때문에 프로베이션을 받았을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 경우가 아니고요. 면허에 관해서 내가 캘리포니아 보드에서 뭐 프로드로 신청을 했다든지 의료보험을 허위 과장 강과를 했다든지 그런 일로 보드에서 프로베이션을 주는 겁니다. 한의사한테.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산 사람들은 이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드에서 그런 행위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프로베이션을 준 겁니다. 여기는 형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3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예 없이 프로베이션을 준답니다. 어떻게 주느냐? 3년 동안 이렇게 슈퍼비전을 받아라. 3년 동안 너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드에서 가가지고 네가 잘하는 듯인지 체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협조해라. 그리고 뭐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보고를 해라. 환자에 대한. 네가 광고한 게 있으면 일체 다 그거를 그대로 모아놨다가 여기다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보게. 이런 게 프로베이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3년의 프로베이션을 받았을 때 최소한 2년은 그걸 지키고 나서 나 빨리 끝내주세요. 얼리 터미네이션을 요 피티션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규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의미도 모른 채 답을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부터 볼게요. At least 1 year early termination. 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프로베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드에서 3년 이하의 프로베이션을 받았을 때는 1년은 조용히 지키고 그 다음에 나 이거 잘했으니까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피티션 할 수 있다는 게 이 의미고요. 세 번째 거는 at least 2 year, 2년이 지나서 프로베이션에 대한 modification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슈퍼비전 받는 거 그 사람들 오면 나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이거를 2달에 한 번으로 modification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청원을 피티션을 2년은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번과 2번은 early termination에 관한 조항이고요. 이 세 번째 조항은 modification에 관한 조항이에요. 그러면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2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최소 몇 년이 지나야 청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요 네 번째 조항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집행유예가 뭐 우리나라처럼 형 집행유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의료 사건으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보드로부터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이 사람이 다시 청원을 하려면 몇 년을 기다린 후 청원을 해야 되는가? 답은 똑같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예 여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보드는 한의사의 다음과 같은 면허 행위를 적발 시 해당 한의사의 면허갱신을 거부하거나 집행유예를 주거나 정지하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다. 해당하는 항목이 중과실, 과실 행위의 반복, 업무상 무능. 이것도 되게 무슨 의미인지 안 와닿죠. 저는 이 중과실이라는 말을 봤을 때 펠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집행유예 정지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중요한 게 이 번역본이 제목을 다 번역을 안 해놨어요. 495에 2항 해놓고 제목이 없어요 아예. 근데 원말 찾아보니까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Disciplinary action for negligence and incompetence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부주의와 무능함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과실이라 함이 어떤 중대한 범죄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oss negligence. 전반적인 negligence, 부주의. 그 다음에 반복된 어떤 하나의 negligence에 대한 행동, 계속 뭐 동의서를 안 받는다든지, 뭐 CNT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다음 incompetence, 무능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납니다. 보드는 다음과 같은 행위 적발 시에 해당 한의사의 면허 갱신 거부 집행유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틀린 것은 1번 중과실, 2번 업무상 무능, 3번 과실 행위의 반복. 이게 일단 이 중과실이라는 게 부주의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번역을 이렇게 한 거라는 거. incompetence, 무능함 이런 거고요. 의무 기록의 허위 작성. 이거는 면허 갱신 거부 취소 안 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 잘못된 문제입니다. 틀린 문제예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죄를 범한 친구사에게 부주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 중 관련이 없는 것은. 제가 이게 다 그 문제집에서 따온 문제들이에요. 그대로 따온 문제들이거든요. 친구사의 무능함, 소홀함, 이게 번역도 더 맞죠. 전체적으로 소홀함, 그다음에 무능함, 반복되는 소홀함,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의무기록의 허위 작성은 부주의 판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3번입니다. 근데 이건 뭐 면허 취소는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닥터 사용에 대한 거 요거까지만 하면 끝이다. 예. 닥터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원문을 갖다 놨어요. 영어 못한다고 그냥 보지만 마세요. 이거 중2 수준이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봐요. It is unprofessional하다 한 거다. 닥터나 닥터에 대한 축약어 DR을 그냥 맘대로 쓰면 안 된다. 특히 이게 인증되지 않은 학교에서 받지 않은 내 거를 그냥 쓰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이거 조항 자체는 뭐 아주 직관적인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Use of the title doctor or DR- by acupuncturist as authorized in supervision without further indicating the type of license를 further indicating 하고 않으면 이걸 단도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unprofessional conduct로 취급이 된다. 그 전에 제가 기저귀 떨어졌다고 아이 배에다 써서 보낸 게 unprofessional ethics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그런 수준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 한번 보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박사 칭호 사용에 관해 틀린 설명은 교육기관에 승인한 박사학위만 사용이 가능하다. 박사 칭호는 면허증에 표기되어야 된다. 침술 동약의학 과학 분야 이것도 못잖아요. 의 명시를 정확히 해야 된다. 박사를 썼지만 그게 침술인지 한의학인지 어떤 분야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박사 학위를 쏘지 않고 침수과 관련된 박사 칭호를 사용하는 경우 범정 경범죄 이게 로우에 있으니까 unprofessional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면허증에 표기되지 않고요. 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게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보면 다음 중 과대 광고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 있더라고요. 홍길동 CA는 Certified Acupuncturist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OMD, Oriental Medical Doctor라는 얘기고요. 홍길동 LAC OMD, 홍길동 DOM, 그 다음에 홍길동 OMD, DOM은 Doctor of Oriental Medicine. 총장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KMD라고 쓰잖아요. 한국에서 MD로 구분되기 때문에 KMD라고 쓰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는 것도 여기 해당되겠죠. 근데 이 약어집에는 없더라고요. KMD라는 것이 정부에서 나온 약어집에는 없더라고요. Licensed Acupuncturist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닥터 홍길동. 이건 왜 틀렸을까요? 이 닥터를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에큐펑처에 관련된 닥터라는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닥터 홍길동 한 다음에 여기다 LA 썼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문제에 있었어요. 문제집에는. 근데 여기서 정답을 3번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DOM이 Doctor of Oriental Medicine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 선생님이, 교수님이 스스로 내신 문제 같아요. 아니면 복원을 잘못했던지. 요거 자체가 이 법률에 의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한 것 같냐 하면 제 생각에는 닥터 오브 오리엔탈 메디슨이라고 했지만 뒤에다 CA나 LAC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기가 보면 CA 있죠, 여기. LAC 있죠. 여기 OMD 뒤에 Licensed Acupuncturist 있죠. 그러니까 요 항목이 꼭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요 커멘트는 Acupuncturist라는 항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답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이런 문제는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CA 보드에서 나왔다라면 이게 좀 충분히 법적으로 싸울 만한, 내가 이거 걸렸다라면 좀 그래야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도 실제적으로 어디다가 보수교육이나 광고를 할 때 꼭 LAC를 뒤에다 붙입니다. 제 책에도 그래서 다 제 닥터, PhD 쓴 다음에 LAC를 꼭 붙여줍니다. 이렇게 LAC든지 CA든지 이렇게 Licensed Acupuncturist 풀어서 쓰든지.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는 행위는 삼가하는 게 좋겠죠. 자, 5분만 쉬었다가 최소영 선생님이 거론한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험 문제를 한번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